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의 이슈 체크는 반도체 가격 더 이상 오르기 어렵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이제 업황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년 7월 27일 토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고요. 오늘이구나. 이러나 저러나 기회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규제, 일본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먼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교역이 줄면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산업의 쌀, 그러니까 지금 산업의 어떻게 보면 그 큰 틀에서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교역이 줄면서 같이 가격이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한 구간인데, 일본 규제가 있으면서 심리를 건드렸죠. 여기서 심리를 건드려서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들어오는, 올해 하반기가 지나서 내년까지도 바닥이 안 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해 2분기에 바닥이 잡힐 거다, 그랬다가 19년 2분기에 바닥이 잡힐 거다 했다가 하반기에도 글쎄 요런 전망들이 우세하다가 일본 규제가 터진 다음부터 반도체 가격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제가 가진 스탠스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심리적 요인으로 반도체 가격은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과거에 이번에 수출 규제로 인해서 오른 그 전에 그 바닥 구간은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6일에 이제 시장 조사기관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디램 DDR4 8GB의 평균 현물 가격, 이제 이게 현물 가격하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거래처에 공급하는 가격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로 이제 활용을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스팟 가격은 지난 19일 3.74달러로 12일 대비해서 14.6% 상승했다. 그러니까 2주 전에는 3.4불 이렇게 했나 보죠. 잠깐만, 3.5불 3.5불 이렇게 됐나 보죠.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월 5일 3.3달러부터 따져보면 이때가 이제 바닥이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낮은 가격대였던 3.3달러부터 따져보면 23.4%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조금 이제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2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그러니까 살짝 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불안 심리를 더 자극을 하면 일본에서 만약에 화이트 국가 규제, 화이트 국가 제외 이런 부분들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뻗었다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삼전, SK하이닉스,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작년보다 실적이 좋긴 어려워요. 작년보다 실적이 좋긴 어려운데 이제 보면 올해 2분기보다는 실적이 훨씬 올라가겠죠. 3분기가. 이제 지금 7월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3분기라고 봤을 때 7, 8, 9월 해갖고 3분기에는 실적이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다가 환율도 볼 수 있어요. 요즘 보면 자동차 섹터의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이 환율의 영향이 있죠. 2분기에 환율이 이제 급등했던 구간들이 있었죠. 1200원 넘어갔다가 이렇게 갔던 구간들이, 그 구간에 당연히 원화가 약세니까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은 기저효과가 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2분기에 이제 실적이 거의 최악으로 나왔던 거고, SK하이닉스는 거의 어닝 쇼크가 나왔죠. 삼성전자도 애플에다가
애플에서 이제 5천억인가 뭐 그거 받은 거 그거 빼면은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분기에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3분기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기업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여기에서 이제 폭등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를 건드리면 원래 잡혀있던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 투자가 가장 먼저 들어갈 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뭐 구글하고 아마존이 시작을 하면 올 하반기에는 거의 뭐 투자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구글하고 아마존에서 투자를 시작하면 뭐 이제 알리바바 뭐 등등 해갖고, 한국에도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데들도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뭐 이제 구축을 하고 막 하죠. 그러면 이게 그런 데만 할 거냐? 전 세계적으로 좀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조장이 되면 미중 무역 분쟁, 일단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시그널만 나오면 이제 이게 바로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일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보다는 수요가 일단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현물 가격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 거래업체에 적용하는 고정 거래가격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고정 거래 가격은 요거보다 한번 낮겠죠. 현물 가격은 전체 D램 시장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기업들과 그냥 거래를 하는 그 가격이 되는 거고, 이제 지금 현물로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가격은 D램 시장 전체를 봤을 때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로서 이제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 재고를 보니까 14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량으로 한 14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수출이 타격이 있기 시작하면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겠죠. 수요가 늘어나지 않아도 그냥 재고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일본이 수출 규제가 지금은 이제 보여지는 게 반도체 쪽은 조금씩 수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토레지스트인가 뭔가 해갖고 그 7나노급 요쪽 해갖고 이게 보면은 삼성에서 이제 밀고 있는 파운드리, 이제 대만이 이제 49%고, 대만에 있는 뭐 TSMC가 49% 점유율을 쥐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뭐 19% 정도까지 빠르게 쫓아왔는데, 여기에서 수주를 많이 받아놨단 말이에요. 수주를 많이 받아놨는데 요런 부분에 이제 미래 반도체에 이제 타격을 주면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퀄컴하고 지금 요런 데들이 퀄컴, 인텔 막 이런 데들이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제 조금 밸류 체인이 조금 뭔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그게 아니고 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장은 이제 한 번은 미룰 수 있겠지만 이거를 쭉 끌고 가기는 어렵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재고가 만약에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 심리를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좀 미리 사갖고 해야 되겠는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고 있을 때는, 야, 밀어. 지금 급한 거 아니면 투자 밀어. 지금 당장 뭐 글로벌 교역 상태도 안 좋고 뭐 무역 분쟁이니 막 이런 것도 있고 해갖고 투자 지금 해봐야 별로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게 이득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자 밀어. 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데, 반도체 가격이 이제 움직이려고 그러고 이게 올라갈 거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밀어놨던 투자도 땡겨서 하려는 이제 요인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또 수요를 업시킬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쪼그라들 거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면 가격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수요까지 같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 협상 뭐 요런 것까지 어떻게 시그널로 잡혀버리면 이건 폭발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일본 소재 수출이 막혀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폭등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시장 교란을 크게 시킬 거죠. 그냥 뭐 3달러에서 지금 보면은 37달러, 뭐 3.7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게 뭐 6달러, 뭐 10달러 이렇게까지도 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재기 물량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재고를 쌓아놓은 것들이 있을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라든가 반도체 재고를 쌓아놓은 게 있으면 삼성전자 거를 미리 사다가 이제 꾸준히 사는데 그중에 이제 투자가 좀 지연되고 뭐 하면서 재고가 늘어났단 말, 좀 재고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재고가 소진되면 소진될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미래에 뭔가 불안 요인이 생기는 거야. 그럼 서로 이제 그 물량을 확보하려고 그러다 보면 사재기 전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거지. 그렇게 뭐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부분이 일본에서 그런 이제 수출을 슬금슬금 해주면서 이제 뉘앙스만 주는 거죠. 시그널만 이제 쉽지 않게 해줄 거야 이렇게 주면서 수출은 이제 계속 해줄 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거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좀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럴 때가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확률이 높고 그냥 이렇게 쭉 뻗어버린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본이 만약에 그런 초강수를 준다 그러면 초강수가 아니고 망하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망하로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일본이 큰 타격 더 그렇게 돼버리면 일본이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중간에 이제 일본 소재 수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수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D램, 낸드 그러니까 미래 기술 말고 지금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쪽에는 수출이 슬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어넣으면 뭐 최대 뭐 80일 80일 동안 이걸 검사를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할지 말지를 이제 해주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허가가 났다는 거죠. 일반 반도체는. 근데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그쪽에만 쉽게 말하면 뭐 포토레지스트인가 그거 해갖고 포레 이게 뭐 7나노급 요런 경우만 아직은 안 됐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가 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밸류체는 안 건드겠다 그런 얘기고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만 요동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업 투자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아마존, 구글 등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하반기에 투자 가능성이 높다. 이게 투자가 시작이 되면 다른 데들도 너도 나도 이렇게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요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이 시작되는 거죠. 올 하반기에 그런 흐름들을 살피면 내년부터는 바로 이제 업황이 바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소재를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다 갖고 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기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를 봐야 될까를 봐야 되는데 당장은 테마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라인이 가동되고 만약에 국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체하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도 한 2년에서 3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소재 기업들은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그동안에는 이 소재를 만들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환경이 닫히는데 이 환경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나라에서 여기 편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생산 라인을 이제 늘릴 수 있는 이걸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지금 뭐냐 훈양을 보면 어때요? 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꺼지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당장 좋아질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버블로 갔으면 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테마라고 봐야 되는데 요 테마가 북한 테마처럼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테마가 18년도 2월부터
18년도 6월달에 18년도 6월달부터는 이제 뭐 아란티 같은 관광 그런 게 진행이 됐고, 여기서 시작했던 게 이제 뭐 철도 뭐 가스관, 그리고 무슨 뭐 경협 요런 게 이제 움직였었죠. 그리고 뭐 비료, 농업 요런 게 움직여서 철도 가스관 경협이 움직인 다음에 관광 농업 관광 이런 부분들이 움직였었는데, 이제 반도체 소재만이 아니고 2차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예 좀 타격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90%가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90%가 국산화가 되어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들도 대체재들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타격이 저는 전무하다고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조금 뭐 1분기짜리 뭐 3개월짜리 이런 타격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정도 지나면 이제 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이건 뭐 타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쪽하고 또 있는 게 뭐야?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쪽에 이쪽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대체율이 좀 반도체만큼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60% 70%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리스크용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북한 테마도 보면 테마가 움직일 때 뭐 철도, 가스관, 경협 뭐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런 테마가 움직이면 이거는 단기 테마라고 봐야 된다. 이거 가치를 기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 대충 사갖고 조금 먹고 판 다음에 대충 다 치우고 나중에 한 2, 3년이나 있다가 진짜 실적이 올라오는 구간에 주가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진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든가.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 포지션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 포지션만 나온다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나누지 말고 골고루 편입해야 된다. 뭐 소재고 장비고 뭐 해갖고 버블이 크게 끼게 되면, 그러니까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 챙겨가는 거죠. 이제 미래의 결과는 모르기 때문에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 결과론적으로 반도체 쪽은 큰 폭의 수요가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반도체 소재 쪽에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기초과학 경쟁력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정치권에서 되도 않는 소리들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거 할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죠. 그냥 뭐 이념이랑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준비가 제일 중요한 게 교육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화학 쪽 뭐 이쪽에는 인재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인재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쟁력을 잡으려고 그러면 최소 50년에서 이제 150년 정도 기술 격차가 난다고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절대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사실 모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밀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뭐 대통령만 바뀌고 뭐하고 하면, 정권만 바뀌면은 완전히 뭐 정책들도 쑥쑥 바뀌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규제 때문에 지금까지 못 큰 거란 말이에요. 뭔가 착각을 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서 못 큰 게 아니고 규제 때문에 여태까지 못 큰 거예요. 이 규제는 또 언제든지 두고 일어날 수 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 쪽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뭐 40 몇 개국 있으면 그 중에 경제 규모에 봐서는 규제가 거의 가장 상단에 위치한 그런 나라라고 봐야 돼. 유럽 다음쯤 되겠네. 뭐 유럽이 당연히 규제가 제일 높을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이 그 다음쯤 되겠죠. 한국 같은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보다는 규제가 훨씬 세요. 규제 강도가. 그러니까 경쟁력이 약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만큼. 일본, 중국보다 경쟁력이 약한 거예요. 이런 쪽에서 이 규제가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떠드는 건 미친놈들이에요. 그거 다. 정치인들 특히.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고밸류를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번 부각이 되면 어떤 이제 과거 사례를 볼 수가 있냐면, 히토류 사태, 뭐 영토권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중국이랑 일본이랑 붙은 적이 있어요. 파이트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중국이 히토류 갖고 일본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찌그러졌단 말이죠. 이때 일본이 히토류를 갖고 왔을 때 90%를 의존했죠. 90% 이상을. 99% 거의 100%를 의존했다고 보면 돼요. 의존. 이거 없으면은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아예 다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거 영토권 분쟁 뭐하고 했을 때 중국한테 대가리를 숙였단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이 반대죠. 지금은 이 반대인데 지금 일본이 제가 봤을 때는 독도를 건들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뭐 영유권 침범이니 어쩌니 하면서 이런 게 불거졌죠 최근에. 그것도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거기에서 좀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테마성 흐름은 이제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 배 아프지 않을 자신 있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소재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싸진 않지만 비싸지 않은 기업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싸지 않은 기업들 사놓고 지금 이미 파동에 나온 종목들은 비싸요. 비싸져 버렸어.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기업들을 사놓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다가 수익이 이제 좀 파동에 나오면 챙겨가든가 아니면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끌고 가도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2018년도 2월 달에 보면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터졌죠.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북한에 이제 핵폐기 이슈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수요가 쏠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랑은 좀 다른 게 수혜주 테마 흐름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장이 증시가 여기서 보면 증시가 바닥을 잡으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면 이 소재주 이런 것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본 규제 뭐 여기에서 보면은 반도체 소재 기업 말고 외국 테마라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끝난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소재 뭐 2차 전지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가면 묻지마 상승이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슈 체크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